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김채림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현 정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 등 세금에 관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도 여소야대 지형은 마찬가지였지만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의 임기 내내 거야의 장벽이 이어진다는 것은 윤석열표 경제정책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입법정책은 좌초 또는 전면 수정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진 겁니다. 특히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을 거쳐야 하는데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금투세 폐지 등의 감세 정책은 다시 검증대에 오르게 됩니다. 상속 및 증여세 완화, 과세체계 개편,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또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야권의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비과세 조치 역시 국회의 재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은 언제나 옳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기현 당 대표가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총선 국면에서 총괄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 캠페인을 진두지휘했으나 각종 정부발 논란 속에 국민의힘은 참패로 평가받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거둔 4.10 총선과 관련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70석 이상의 의석수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는 여야 정치 모두 민생경제 위기의 해소를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당선인들을 향해 당의 승리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는 36조 2천억 원을 기록했고 적자폭은 5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58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총수입은 작년보다 7조 2천억 원 증가한 97조 2천억 원을 나타냈고
총 지출은 12조 5천억 원 증가한 127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 29조 9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36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도 전원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훈 홍보수석, 한호섭 정무수석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에너지 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 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 원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의 보증금과 월세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및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며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고 거주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에 5mm 안팎, 경기 북부에 5mm 미만, 서울은 1mm 안팎입니다. 호남 지방과 제주도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 산지에는 오후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6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19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서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